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 강사 강윤구입니다. 자, 이제 구모를 봤는데요. 역시나 뭐 기존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쉬운 거는 쉽고 그냥 어려운 거 이제 15, 22 뭐 미적분 기준으로 2830 어렵고 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쉬운 거는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거는 연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까? 항상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 뭐 마지막 15, 22, 2830 맞추겠다. 이제 엔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막 열심히 이제 풀어 제끼는데 제가 뭐 육모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만 푼다고 성적이 오를까? 안 오른다. 그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도서관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9월 모의고사도 기출문제 변형으로 다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뭐, 와, 이건 진짜 새롭다. 이런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게 그렇게 이제 잘 출제가 되었다.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못 느끼죠, 당연히. 그죠? 문제 볼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15, 22, 뭐 2830 당연히 틀리는 거고, 뭐 거기서 더 틀리면 뭐 80도 안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가 어떤 지식이라는 걸 가두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지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할 수 있는 거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도서관에 짓는다 생각합시다. 도서관에 책을 그냥 막 꽂는다고 해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죠. 그냥 책만 산다고 해서 좋은 도서관이 되는가? 당연히 아니죠. 도서관을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책 꽂기 전에 뭐부터 구축을 해놔야 돼요? 당연히 책꽂이부터 잘 마련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분류표를 잘 붙여야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예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책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그걸 꽂아서 더 풍성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냥 문제만 풀어 제낀다고 해서 그게 자기 실력이 되고 점수가 될 거라는 건 정말 초딩 수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치도 뭐 사교육의 어떤 뭐 제일 뭐 최고 위제 뭐 위대한 곳에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냥 모의고사 풀어라. 그냥 엔제 풀어라. 풀다 보면 된다. 되긴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재수해도 안 돼요. 될 애들만 되죠.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다 자기 게 되는데 그 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은 백날 풀어봤자 백날 문제가 새로워요. 공부를 안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공부가 잘못돼서 문제인식을 못하고 문제인식을 못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걸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9월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 뭐 구모 21번 작년 구모 21번은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 겉모습만 봐도 똑같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문제풀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같은 문제인데 근데 틀린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도 틀린다는 걸 이미 평가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모에서도 기출문제로 도배해서 4점짜리를 다 냈거든요. 근데 만점자가 전국에 2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험생들의 교육 수준, 학습 수준이 딱 그 정도다. 이번에도 만점 맞은 사람 제가 보기에 1000명 넘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뭐 재수생이니 뭐니 다 끼고 시험 봐도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문제를 안 풀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공부의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인식 기준이랑 좋은 예시만 넣어놔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내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 과탐이죠. 과탐은 많은 훈련으로서 대응하고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방대한 인식 기준을 완벽하게 기억할 것. 그거 하나로서 결과를 내는 게 수능 수학이다. 그래서 미적분 28번도 정말 웃긴 게 이게 육모 미적분 28번이랑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불과 2, 3개월 전에 봤던 문제도 같다고 인지하지 못해요. 둘 다 항등식인데 항등식 좌변 우변 함수로 보고 함수 해석해서 푸는 거고 정답 포인트만 좀 다르겠지만 근데 뭐 푸는 전체적인 풀이 과정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내도 또 틀린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서 낼 필요도 없고 그냥 똑같은 것도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차피 수험생들 또 그냥 문제만 풀다가 수능 보러 가서 낯설다고 또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를 바꾸지 않으면 점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식이잖아요. 저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바로 연습부터 하는 건 없어요. 어머님들 뭐 요리 같은 거 배우실 때 바로 그냥 요리학원 갔더니 만들어 보세요 하고 끝내요? 아니잖아요. 레시피 주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차근차근 여러 개의 예시가 쌓였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응용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배움의 절차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냥 재능으로 풀라고 강사들이 강요하고 있어요. 네가 생각해봐라. 1시간 동안 생각해봐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TV 나와가지고 되게 멋있게 그런 이상한 얘기할 때 혐오감이 느껴져요. 자기가 가르쳐줘야 될 거를 학생 스스로한테 생각해보라고 강요하는데 칭송받고 있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수학 크게 잘못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문제풀이 능력이 굉장히 처져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공부 제대로 하면 금방 결과가 나와요. 제가 이제 구모 끝나고 어떤 학생이 Q&A 게시판에 글 남긴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3월부터 7월 말까지 뉴런, 엔제, 시대엔제, 실무 등등등을 이제 기숙학원에서 뭐 시대 기숙 다니나 봐요. 뭐 겁나 풀었다 이거죠, 그죠? 근데 2등급은 커녕 저는 4등급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근데 8월 달에 선생님 알고 사전공략법 스타터라고 공통 과목이 있어요. 공통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 여러 번 복습하고 회독하고 암기하라고 해서 5회독 하면서 암기했다. 근데 암기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비웃고 담임쌤이 모의고사나 풀라고 구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 믿고 열심히 했다. 근데 그 한 달 만에 제가 처음으로 80점 넘었다. 미적분 공부를 안 해서 미적분 4점짜리 다 틀려서 너무 아쉽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미적까지 하면 96점까지는 그냥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예요. 어머님들, 공부라는 건 반복과 복습 그리고 암기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 푸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뭘 배워도 반복과 복습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반복과 복습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시험을 분석해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기준에 가장 합리적인 문제를 넣어줘서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면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업을 학생들이 암기만 한다면 수학은 진짜 쉽게 극복이 되는 과목. 제가 장담하는데 국수 탐탐 중에 수학이 제일 쉬워요. 근데 이 수학에서 80점을 못 넘고 있다? 만약에 자기가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90을 못 넘고 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고 수업이 잘못된 거고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수학이 제일 쉽고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친구 뭐 4등급에서 한 달 만에 2등급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80 넘으면 81.2점, 82점이라고 적었나? 뭐 이 정도인데 뭐 1등급 근처잖아요. 꼭 한 달만 해도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풀고 까먹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제가 미탐에서 여기서도 수업을 하지만 진짜 학생들한테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제가 구모전 마지막 수업에서 6모 22번 변형 문제를 제가 한번 테스트에 딱 넣어놨었어요. 다 맞았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진 않아요. 뭐 과고디 뭐디 뭐 학교 다 좋아요. 근데 절반 맞았어요. 절반. 30명 중에 딱 절반 정도가 이제 6모 22번 변형 문제 맞고 나머지 틀렸어요. 그러니까 6모 22번 숫자만 바꾼 문제도 못 맞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6모 28번 바꾼 건데 평가원은 알고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못 풀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내니까 실제로 어때요? 다 틀려요. 다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학생들의 딱 수학 공부다. 그죠? 지금 엔제나 모의고사를 풀 만큼 공부가 잘 돼 있는 학생 제가 냉철하게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1,500명을 넘지 않아요. 자기가 위에서 1,500등 안에 든다. 뭐 이러면은 엔제 모의고사 푸는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남들이 푼다고 나도 푼다?
와, 진짜 그거만큼 이제 우매한 일이 없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보세요. 아까 뭐 담임도 그냥 문제 풀라고 얘기하고 친구도 문제 풀라고 얘기하고 그런 애도 다 줬대고 자기 혼자 제대로 공부한 사람 성적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면 성적은 나온다. 그걸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부터 문제 해결 과정까지 다 똑같은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풀고 지나가고 그렇게 시간만 쓰고 있다. 분류 기준, 인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흩어지고 있다. 이걸 모아주는 게 마지막에 해야 되는 공부기도 해요, 원래. 저는 이제 뭐 디트 시험 볼 때도 그렇고 회계사 시험 볼 때도 그렇고 D-100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회계사 공부할 때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100일 전에는 그래도 회계사 공부에 좀 집중을 했어요. 학교 안 나가고 학고 맞고 제가 이제 그냥 회계사 공부에 좀 집중해서 제가 무유학으로 멋있게 붙었거든요. 그리고 디트도 제가 그냥 애초에 100일 준비했는데 근데 1년 반 준비한 친구들보다 제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그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디트 준비하던 친구들 어떻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처럼 공부해요. 그죠? 개념 좀 배우고 문제 풀다 보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급하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100일 동안 강사가 문제를 풀라고 하는 방식 그대로 암기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100일 동안 반복과 반복 또 반복. 그것만으로 전국 80등 이뤄낸 거거든요. 수능도 가능해요. 왜냐면 수능이 더 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즘 MZ 세대들 저보다 머리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어떻게 할 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좀 제대로 잡으면 지금 70일 남았죠. 그죠? 제가 봤을 때 한 20일 놀고 해도 돼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학생들 보는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3등급에서 어떻게 100점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거든요. 그 영상은 좀 보게 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푼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실전에 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제가 1시간 정도 말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6주라고 딱 얘기해줘요. 3등급에서 100점까지 가는 거 6주면 가능성 있다. 실제로 그게 제가 학생들 시켜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6주 만에 된 애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잖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저를 믿고 따랐던 친구들 중에 그렇게 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죠.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서 우리 자녀의 성적 바뀐 거 없어. 근데 이걸 70일 동안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라도 인정하고 이제 제대로 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 마지막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바꾸면 바꿀 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다수의 여기 온 학부모님들 다 바꾸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지금 구모를 보고 수학이 96점이면 그 이상이면 여기 안 오셨겠죠. 그죠? 여기 왔다는 건 어쨌든 90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 90 이하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 내도 또 틀리는 상태라는 것.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대로 된 공부로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들하고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면 제 교재를 딱 펼치면 제일 시작이 목적부터 바라보기가 시작이거든요. 그게 문제인식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생각하는 과정이니까 목적 보고 구성 요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 잡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식과 그래프 어떻게 다루는 것 그런 걸로써 이제 교재가 딱 구성이 돼 있고 그 기준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게 도와주고 거기에 예시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게끔 그렇게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걸 따라가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구나라는 거 자연히 알 겁니다. 그냥 네가 생각해봐라. 저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네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네 생각하지 말고 사전공략법대로 생각해라. 그러면 100점이 나온다. 항상 얘기하고 실제로 그 커리를 따라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따라갔을 때 결과가 금방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공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좀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에서 어떻게 100점이 되는가 이거랑 이 유튜브 영상이랑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문제만 푼다고 성적이 오를까. 이것도 이제 제가 2시간 TCC긴 한데 2시간 동안 이제 혼자서 막 이제 문제만 푼다고 성적이 오를 리 없다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요거 두 개는 6목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9목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한번 보겨 주세요. 제가 뭐 일례로 어떤 거 말씀드리면 문제만 푼다고 성적이 오를까 이거를 제가 이제 학생들 버전으로 문제 가지고 진짜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 써가면서 말해준 게 있는데 3반수하는 3수하는 학생이 그 영상을 보더니 너무 공감된다고. 자기가 현역 때 점수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재수 삼수 이제 뭐 재종 갔겠죠. 거기에서 모의고사 엄청 풀면서 이제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성적이 떨어지더라.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다. 오버피팅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만 잘하고 약한 건 계속 약해지더라. 아, 문제만 푸는 게 진짜 최악의 공부인 것 같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걸 학생들이 더 느껴요. 더 느끼니까 어머님들은 그냥 이거 2개 딱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재수업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재수업 들어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올바르게 공부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기서 제가 문제 연결하기 얘기해 주는 거 그거대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지금 뭐 70일 남았으니까 무조건 내 수업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70일 남았는데 어떻게 유의미하게 잘 쓸 것이냐. 좀 제대로 공부해 봐라. 제 강사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사교육 망하게 하기. 사실 사교육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게 뭔지 한번 보면 학생이 이거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라는 거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뜯어 말려도 열심히 해요. 공부는 의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비전을 봤을 때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한번 이걸로 딱 보여주시면 좀 더 힘내서 이제 마무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제 강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보여주시고 만약에 이제 보고 뭐 제 수업 듣겠다 하시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건 인강 보는 겁니다. 왜냐면 사전공략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인강을 보는 게 좋고 근데 우리 자녀가 진짜 상위권이고 이제 한 84에서 진짜 100 혹은 88에서 진짜 100 요것만 하면 된다. 그 2-3문제만 맞추면 된다 하면 현강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목표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한번 제대로 공부 시작해서 수능날 다 같이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좋은 결과 있게끔 한번 잘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유구였습니다.